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JN입니다. 저는 지금 한강에서 새로운 브이로그 카메라 소니의 ZV-E10을 리뷰를 해보고 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모델님은 민트씨.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엔입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보이시겠지만 보이시나요? 소니의 ZV-E1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V-1을 제가 리뷰를 해봤었는데요. ZV-1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렌즈 교환식에 센서를 더 키운 ZV-E1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렌즈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끌리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 렌즈 교환의 장점과 APS-C를 탑재했을 때 그 센서 퍼포먼스 정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데일리 브이로그 카메라로 정말 탑급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지 제가 한번 써보고 이거를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렸듯이 APS-C 2400만 화소 더 커진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요. 렌즈 교환식 카메라 E마운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E마운트는 크랍바디나 풀프레임을 전부 다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소니에서 나오는 크랍용 E마운트 렌즈 그리고 풀프레임용 E마운트 렌즈를 전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서드파티 렌즈군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렌즈 초이스가 엄청나게 많은 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블 액정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ZV-1과 마찬가지로 스위블 액정인데, 스위블 액정을 보면서 브이로그를 촬영할 수가 있고요. 셀피 모드를 촬영할 수가 있고, 여러 각도에서 정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아주 환영할 만한 그러한 스위블 액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3캡슐 지향성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져 있고 윈드스크린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바로 박스 열면은 녹음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고요. 배터리는 기존의 6000 시리즈의 미러리스 카메라에 사용했던 동일한 크기의 MP-FW50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SD카드는 UHS-1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도와 같이 있어서 메모리를 교환을 하려면 배터리도어를 열고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러한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직관적으로 버튼 레이아웃이 잘 되어져 있어요. 셔터 버튼 옆에 레버는 그 와이드와 텔레포트를 할 수 있는 줌 기능의 레버가 있고요. 그 상단에 보시면은 배경 흐림 버튼을 한 방에 원터치로 할 수 있게끔 해놨다든지, 뭐 제품 쇼케이스 기능을 쓸 때도 바로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바로 잡아주네요. 바로 잡아줘. 완전 화질 좋아요. 제품 내려봐. 제품 내려봐. 바로 얼굴 잡네요. 얼굴 잡다가 제품 다시 올려봐. 커스텀 버튼들이 있어서 레이아웃이 굉장히 사력 있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브이로그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좋은 점들과 그리고 약간 아쉬웠던 점들 등등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녹화 안 하고 있었어. 이렇게 찍고 계세요.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좀 이따가 들리도록 할게요. 자, 소프트 스킨이 들어가서 피부가 뽀샤시하게 나오네요. 예쁘게 나오네요. 일단은 ZV-1보다 커진 센서 사이즈와 그리고 렌즈 교환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저조도에서도 밝은 렌즈를 활용을 한다면 정말 기존에 있었던 아쉬웠던 점들을 전부 커버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ZV-1 때 아쉬웠던 게 이제 환산 하각이 이제 와이드에서 23mm 정도였는데, 요게 조금 팔을 쭉 뻗어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광각 렌즈인 10에서 18mm 같은 광각 렌즈를 마운트를 했을 때 팔을 많이 뻗지도 않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괜찮았었습니다. 양질의 퀄리티를 촬영할 수 있게끔 S로그나 HLG 같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많이 포함할 수 있는 픽처 프로파일도 넣어줬고요. 동시에 120프레임 같은 고속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다양한 영상적인 표현도 가능하게 만들어준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빠른 조리개를 썼을 때 이제 배경 흐림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옵티컬 광학으로 배경 흐림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요. 크롭용이 아닌 뭐 풀프레임용으로 요즘에 50mm 1.2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리개 렌즈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파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렌즈들을 가지고 뭐 화각에 걸리는 거 없이 다 사용할 수가 있으니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아까 말했던 줌 레버가 정말 좋았는데, 이게 단렌즈를 활용을 할 때는 클리어 이미지 줌을 할 수가 있어서 단렌즈도 어느 정도 줌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상에 특화되어 있다는 기능이 어떤 얘기냐면, 이제 앞쪽에 탈리 램프가 있어서 빨간 빛이 들어와서 녹화 중에 내가 녹화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배터리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메모리가 차서 녹화가 끊겼다든지 했을 때 이제 불이 꺼지면은 녹화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하나 스위블 액정에도 빨간색 테두리가 있어서 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윈드스크린이 포함되어 있고 오디오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윈드스크린 놓고 기본 장착되어 있는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이제 콜드슈에 장착을 해서 3.5파이 연결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바로 무선으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옵션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오디오에 진심인 분들한테도 좋은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4K 영상 촬영이 가능한데 6K를 4K로 오버샘플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버샘플링이라는 거는 이제 6K 2400만 화소를 전부 다 읽은 후에 이거를 4K 사이즈로 다시 샘플링을 하는, 리샘플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걸쳐서 되는 게 이제 오버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색 정확도라든지 선명도라든지 그 다음에 노이즈가 좀 적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이 4K를 했을 때 이 롤링 셔터라고 하죠. 좌우로 흔들었을 때 젤로 현상이 살짝 발생이 된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구매 결정에 이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를 알고 잘 피해서 사용을 하신다면은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4K가 시간 제한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4K 촬영을 오랫동안 토킹을 하실 거라면 정말 6400, 6500도 좋지만 ZV-E10이 가장 엔트리 레벨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터치 기능으로는 리얼타임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됩니다. 그것만. 메뉴 내비게이션은 버튼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 메뉴 시스템이 새로운 소니의 A7S3에 들어갔던 알파1에 들어갔던 이 메뉴 시스템은 아니어서 그거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게 소프트 스킨 기능입니다. 자, 동영상을 찍을 때 동영상 얼굴 피부를 살짝 밀어주는 뽀샤시하게 만들어준 효과인데요.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저 같은 남자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피부톤에 해당하는 컬러가 뭉개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이제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저는 뭐 간편하게 따로 보정 없이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용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120프레임을 제가 촬영을 해봤는데 네, 무리 없이 잘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뭐 중간에 뭐 딜레이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발열이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운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단자가 있어요. 뭐 6500에도 없었던 거였고 6400에도 없었던 거였는데, 영상 특화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단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USB-C 케이블로 이제 연결을 하면은 이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이로 데이터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추후에 이제 카탈리스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추후에 손떨림 보정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으시면은 그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광학 손떨림 보정을 끄거나 아니면 액티브 모드를 끄거나 촬영하고 해야 제대로 적용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조금 오버킬인 게, 보통 이러한 카메라는 간편하게 쓰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나중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돌려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포인트에 어긋나지 않나. 하지만 그래도 없는 기능보다도 있어주는 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서브 카메라인데 정말 퀄을 좋게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영상 입문자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미리 그 어드밴스드 고급 기술을 써볼 수 있고 연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디오 옵션이 정말 많다고 했죠. 정말 디지털 하슈 ECM-B1M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무선 마이크도 기존 거 다 사용할 수 있고 샷건도 쓸 수 있고 뭐 외장 레코더도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오디오 옵션이 정말 좋아서 정말 원한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바디다. 물론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핀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조금 좋은 마이크가 가면 갈수록 오디오의 퀄리티는 더 좋아지는데 그래도 엔트리 레벨 카메라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기본 마이크도 성능이 준수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때마침 이번에 새로운 보이스 레코더도 같이 보내주셔서 이것도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뭐 이걸로도 이게 앰비언스 따고 보이스만 얘로 따로 따가지고 싱크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서 뭐 오디오 옵션은 정말 좋은 카메라이지 않나 이 생각이 정말 들었네요. 지금 현재 비교 대상인 녹음 장치는 지금 ZV-E10이고요. 요 그 위에 내장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여기 이 새로 나온 이 제품과 녹음하고 있는 것들의 차이점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스튜디오 확장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룸 어쿠스틱이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울리는 편인데 이렇게 울리는 곳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그 에코가 많이 잡혀서 조금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용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런 외장 마이크로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여튼 이렇게 테스트를 싱크가 요즘 굉장히 편해졌기 때문에 비싼 외장 마이크나 무선 마이크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니까 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만 얘기하지. 자, 그리고 같이 온 브이로그 그립 또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상단, 하단, 틸트도 되고 패닝도 되고 그리고 이 포토 버튼 그리고 무비 버튼 그리고 커스텀 버튼 락 기능까지 있어서 블루투스로 연결한 후에 간편하게 선이 없이 브이로그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니가 원하는 것은 이제 완전 무선으로 가자, 브이로그 그립도 무선이고 그리고 마이크도 무선으로 가자, 요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이 없으니까 편리해서 가방에 넣고 빼기도 굉장히 편리했고 진짜 포터블 그 모빌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가지고 다녔었죠. 네. 이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영상 특화이고 브이로그 특화로 나왔긴 했지만 뷰파인더가 없을 뿐이지 그냥 미러리스 카메라랑 똑같아요. 소니 6000대 미러리스 카메라랑 똑같아요. 그래서 로 파일도 다 찍고 JPG도 찍고 다 돼요. 뒤에 있는 스위블 액정 가지고만 촬영을 하게 되는데 요즘 다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뷰파인더로 보는 것보다도 스마트폰 보듯이 뒤에 있는 액정 보고 촬영을 하는 게 훨씬 편한 세대가 많아서 직관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또 눈검출 AF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편안하게 바로 그냥 찍고 핀 나감 없이 찍을 수가 있어서 사진기로서도 훌륭한 그런 카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를 하다 보면은 썸네일도 찍어야 되는데 보컬의 썸네일을 찍으실 계획이라면 영상 찍고 사진도 찍으시면은 일석이조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제가 찍어보니까 그냥 JPG 화질도 굉장히 좋고 컬러도 굉장히 좋고 또 소프트 스킨 효과까지 먹이니까 보정할 필요도 없이 원본만으로도 바로 포스팅이 가능한 사진들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다소 아쉬운 점은 배터리가 좀 작다라는 점, 기존 거보다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기존 배터리라는 점, 그리고 센서도 같은 센서이고요. 그 다음에 풀터치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기존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의 기능에 영상 특화된 것들과 그 다음에 오디오 기능을 생각을 한다면 가격을 생각을 하면 전혀 단점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용 브이로그용 포지셔닝을 하고 나왔긴 했지만 카메라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도 렌즈 교환식 중에서도 가성비 끝판왕인 카메라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6500, 6400을 사느니 차라리 이 카메라를 사라라고 할 정도로 소니가 팀킬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는 마음에 들어서 추천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하자면 영상의 반절은 오디오인데 크리에이터들한테 또 브이로거들한테 오디오 옵션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렌즈도 교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센서도 커졌고 저조도와 뭐 밝은 곳과 다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카메라, 그리고 이 가벼움을 최우선시 한다면 ZV-1이라는 브이로그 카메라가 있고요. 영상의 퀄리티와 렌즈 교환식의 장점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센서 장점들을 가지고 가시겠다, 또 사진도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엔트리 레벨의 카메라 또는 영상용 카메라 또는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유튜브 시작하겠다, 영상을 시작하겠다, 틱톡을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ZV-E10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JN이었고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